최근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수소 연료를 품은 곳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수소가 생산되는 곳이 예상치 못한 곳이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몇 년 전부터 실시된 이 단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탄소 중립은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으로 전기차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활쓰레기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지만 분리수거 외에는 처리할 방법을 마땅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아 태우거나 매립해야만 하는 쓰레기에서 수소와 화학연료를 뽑아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쓰레기 문제나 공기오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인간의 생활 또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어진 물질로서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 포장 용기 및 종이 등이 발생하고 산업체에서는 해목재나 고철 폐유, 해합성 수지 폐비닐 등등이 발생합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그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에 치명적이지만 이들의 사용 비중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러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폐기물을 처분해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가령 폐기된 스마트폰에서 금을 추출하거나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해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금전적, 환경적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원 중 1순위는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는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의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갈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연소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물만 발생할 뿐 환경에 나쁜 물질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절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에서는 석유를, 폐플라스틱에선 수소나 화학연료를 뽑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폐플라스틱에서 수소는 물론이고 화학연료를 쏙쏙 뽑아낼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확보하며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폐플라스틱에서 수소 화학연료 생산이 가능한 가스화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한화건설의 기술 이전돼 수소 생산 사업화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연료연구실 나호원 박사 연구팀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가스화해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열분해유란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분위기에서 가열하여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화유를 뜻합니다. 연구팀이 그동안 활용처가 제한적이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해 수소, 일산화탄소 등 고부가 화학원료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을 국산화한 것입니다. 폐플라스틱의 처리 방법은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면적 제한, 지표 제하수 오염, 소각 시 불완전 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들이 섭씨 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진행되기에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오염 독성 물질이 필연적으로 발생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이 1년간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에 달했습니다. 이에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적이고 고부가 가치화시킬 수 있는 가스화 기술이 부상하고 있었는데 연구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해온 석탄, 바이오매스 등의 탄화수소계 원료를 활용한 가스화 공정기술 노하우에 주목하고 수소와 일산화탄소 생성비가 90% 이상인 합성가스를 생산해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고온 고압 상태의 가스화기에서 한정된 산소 스팀과 함께 불완전 연소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생산된 합성가스를 정제, 전환, 분리 공정을 거치면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해 고온 상태로 만들어 소각이 아니라 분해를 하게 되면 독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친환경적으로 분해되고 그 물질 안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스화 공정을 활용하면 기존의 사용처가 한정적이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기초 특수화학 물질에서 발전연료, 전력 생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부가 파생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호원 박사는 이번 기술 이전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가스화 공정 설계와 운영 기술에 대한 사업화로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 가치 자원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일석 하나건설 플랜트 사업본부 상무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후 가스화 기술 이전으로 저탄소 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며 수소 생산뿐 아니라 친환경 사업의 전후방에 걸쳐 탄소 저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소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도 러시아의 보복 조치에 대항해 수소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선 연말 수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하반기 상승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소 밸류체인 내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수소 경제에 주목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에선 최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그린 수소 생산 1kg당 보조금 $3를 지원해주는 생산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같은 혜택을 바탕으로 수소 생태계가 본격 성장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수주 확대 등의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수소 경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은 오는 2025년까지 수소 인프라 공급 계약을 발표했고 구체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 1만 대, 수소 충전소 200개 구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유소를 개조해 수소를 공급하고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수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런 기술 또한 한국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 고압 탱크 저장인데 고압 탱크 저장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소 폭발의 위험입니다. 이 폭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용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관련 특허 기술로 주식회사 한엑스에서 개발한 고압 수소 저장 탱크 구조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그린카 등 수소 시스템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는데 보다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지면서도 가스 누출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허 기술의 의의입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액화 저장 방식이 있습니다. 수소를 냉각시킨 뒤 압력을 가해 액화된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액화 저장 방식의 특허 기술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명은 수소 저장 용기 내에 저장 공간에 열이 안정적으로 교환되도록 하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극저온 고압 상태의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의 몸체 안쪽에 열 교환핀이 설치되어 열 교환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몸체 바깥에는 선택적으로 열이 교환되도록 하는 극저온 냉동기 또한 포함되어 있기에 온도 조절이 가능해져 수소 저장 용기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승용차 한 대를 충전하는데 기체 수소는 12분이란 시간이 소요되지만 액화 수소는 3분밖에 걸리지 않아 충전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중국이 한국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쓰레기 처리 업체로 잘 알려진 세이비에는 런던 증권거래소 AIM 마켓에 상장된 에너지 효율 기업입니다. 지난 2월 리처드 페리스 회장은 영국에서의 활동을 접고 한국에 귀국해 대뜸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중소기업 주식회사 보시유전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 영업권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설비 하나를 구입하는데 대기업 회장까지 방문해야 하나 싶지만 보시유전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려면 회장급 인사가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석유에서 추출된 납사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시 석유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보시유전의 정영훈 대표는 이를 분자 고리를 끊어내는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유화 환원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고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유전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파장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체 개발한 세라믹볼에서 발생된 파장으로 비닐을 분해한 후 다시 원래 모습인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세라믹은 쉽게 말하면 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돌이나 강한 햇빛을 쬐인 자연석에서 발생되는 화동에너지를 원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라믹에 열을 가하면 세라믹 역시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데 정영훈 대표는 파동을 석유 화학물질의 탄소 결합 분자와 동일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주사하면 플라스틱과 비닐의 분자 간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매달려왔으나 실패했고 도시유전이 세계 최초로 이 파장의 비밀을 찾아내 다시 석유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환경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지구를 지키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 및 진짜 폐기물에서 석유를 뽑아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한국에서 최초 개발되고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며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다시 한번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고부가 가치 자원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 기술력의 끝은 어디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